안녕하세요. 6월 11일 주말 토요일 휴일 잘 쉬고 계시는지요? 오늘 새벽에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또다시 최고가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길어진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뉴욕의 3대 지수는 그야말로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FOMC 일정 이제 다음 주에 6월 14, 15일에 양이틀간에 걸쳐서 6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정이 좀 다가올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시장의 투자 참여자들은 대단히 멘붕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5월에도 그랬었고요. 이번 6월도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또 예견이 되어 있었고요. 잠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880포인트 2.73% 하락을 해서 31,392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414포인트 11,340에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16.96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2.91% 하락을 해서 미 3대, 뉴욕의 3대 증시는 일제히 폭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개파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수의 전저점은 11,000포인트 정도, 현재 11,34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일이 되겠죠. 13, 14, 15 월화수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정도까지는 이러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진행이 된다. 조금 더 이른다라면 수요일까지요. HLB는 현재 기대감으로 100%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제 또다시 모두 다가 제자리도 돌려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주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 청약을 흥행시키고자 하는 HLB생명과학의 청약을 흥행시키고자 주가를 띄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 과거에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대단했었죠. 그리고 말도 되지 않게 노터스라는 그러한 종목은 무상증자라는 부분으로 물론 이제 시장에서 대단히 놀랄만한 8분의 1 형태로 이게 무상증자라고 하는 부분은 유동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기업에 큰 하자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이유로서 잠시 이것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이유로서 이렇게 급등을 연출하게 되는, 그리고 지난해 HLB 글로벌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분명 신뢰도가 잃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HLB도 단기 상승, 단기 하락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또 있죠. 최근 2달 반 동안에 글로벌에 전문가분의 6분을 이렇게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만여 명의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스코에서의 리보세라닙의 그러한 성과물들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라는 사실. 그러면 어떤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분은 이제 시기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저점, 기술적인 분석, 기업적인 분석 두 가지 이 섹터를 철저히 공부를 해서 저점 공략을
그리고 매도와 매수의 균형적인 그러한 위치에서 만약에 29,000원, 3만원대에 진입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라면 물론 이곳에서 익절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것이고요. 반면에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했던 또는 지난해에 이와 같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이와 같은 주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 욕설이 난무하고 좋지 않은 시각을 바라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할까? 역시 이 투자자분들의 몫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점 공략을 이때는 기술적 분석이 많이 좌지우지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한다라면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도 있고 투자를 또한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아스코에서의 그러한 임상 결과는 팩트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달 반 동안 그렇게 6분이라고 하는 경력사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20여 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FDA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6분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속도감 있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의 기업 설명회를 갔습니다. 아스코가 잘 마치고 이제 리보세라닙의 결과도 학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기업 설명,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월요일 1시간 정도를 이렇게 IR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기업 설명회가 6월 13일이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는 아스코에서의 그러한 놀랄만한 임상의 데이터들을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시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함이고 실시하는 방법은 컨퍼런스 콜이다. 회사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 설명 그리고 질의와 응답 시간으로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원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이제 현재 6월 11일 월요일이 되면 6월 13일 벌써 6월도 중반으로 벌써 접어듭니다. 이제 6월 15일이 지나면 미국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고요. 6월 15일이 되면 HLB 생명과학의 청약도 모두 다가 일반 공모까지 마무리되고 납입과 환불이 완료가 되어서 채권은 6월 15일부터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시기는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7월 달이 이렇게 되면서 7월 마지막에 또 금리 인상 부분 0.5% 빅스텝 또는 0.25% 되어 있고 이제 HLB 관계사라고 했지만 HLB 자회사 이면호목이 8월에는 교모세포종의 임상 이상의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9월에서는 에스모에서의 간암 1차 치료 또는 선낭암 이러한 부분도 또 다시 유럽에서 또 널리 알리게 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뮤노믹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 HLB의 관계사인 자회사인 미국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신약 후보 물질 임상 이상 시험 결과 등록 절차를 마쳤다. 늦어도 8월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환자 생존율을 크게 늘렸던 임상 1상 시험처럼 낙관적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네,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한다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윌리엄 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신뢰도가 낮은데 어쨌든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 2상 환자 등록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탑라인 결과는 1에서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늦어도 올해 8월께면 신약 후보물질 ITI 전의 교모세포 중 임상 2상 시험이 성공했는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헐 CEO는 올해 11월께 미국 신경종양학회연례회의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달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상 결과를 재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헐 박사가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뮤노믹은 수지상 세포 등 항원 제시 세포를 활용해 면역계가 암을 잘 공격하도록 돕는 유나이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ITI처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 이뮤노믹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모세포종 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2006년 첫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임상 2상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뮤노믹은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FDA 신속 심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20년간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새롭게 승인받은 의약품이 없어 환자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자회사, 리보세라닙, 그리고 매출, 그리고 로열티 모든 부분이 시장에서의 수급을 불러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작전과 같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는 직시해야 될 부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영상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스코에서의 임상 발표, 그리고 엘레바 정세호 신임 대표이사 정세호 박사님의 그러한 인터뷰의 내용들,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의 6분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6분이라고 하는 영입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의 리보세라닙의 그러한 안전성 약효에 놀랄만한 성과 그리고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좋은 약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추격하기보다는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인해서 가장 저점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올해 한 25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지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30% 정도 미만만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70% 이상은 펀더멘탈, 기업적인 그러한 환경, 기술력, 임상의 모멘텀 이러한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30% 정도만 주식을 가장 좋은 자리에 살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 정도만 생각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증시 고객 예탁금이 57조 원에 해당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68.9원이고요. 환율의 문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 부분을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가 120달러에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16달러, 북해산 브렌트유가 122달러의 모습을 보이고요. 금, 은값이 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1268.9원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엔달러 역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의 금리, 국채금리가 3%대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음 주 15일까지는 시장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너무 실망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스코에서의 주가의 아스코 직전, 아스코 중간, 아스코가 마치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로 급등을 할 적에 일부 식구님들께서 이곳을 세로이님 사면 좋겠습니까? 저라면 사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에 몇 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누누이 추격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가장 낮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응집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풀 꺾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망이 정답이다. 44,000원대에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물량이 조금 번트 형태로 들어가 봤었고요. 현재로서는 37,000원 근방이야라고 한다라면 리픽싱이 35,8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현재 보조지표의 모멘텀으로서도 바닥권에 진입을 하고요. 다음 주 3, 4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바닥권 진입이 오지 않나. 물론 시장을 늘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주말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IR을 다시 진행을 하고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사기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과거와 현재는 조금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냉철하게 그러면서 주가는 가장 낮은 가격에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역대급의 매출과 반도체가 없어서 세탁기에 있는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하는 반도체 아주 품귀 현상. 따라서 이번 2분기에서도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곳 2021년 1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무시하게 벌어도 주가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 HLB 투자자 또는 HLB 그룹주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좀 함께 병용해서 시장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더 해석하면 좋지 않나. 무작정 작전, 세력 그러면서 욕설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HLB의 약물이라든지 유력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의 동태 움직임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넓은 의미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휴일 저녁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휴일 일요일에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